네, 실전 모의고사 수능 특강이죠? 1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상 나오는 문제죠? 각 나라의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문화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고요.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이랍니다. 일단 읽어보죠. 이 유물은 용 모양의 옷기. 네, 이거 보면 바로 떠올리셔야죠. 뒤에 문장이 안 나와도 홍산문화. 홍산문화죠? 이 랴오둥 지역에 있었던 이 중국의 신석기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네, 수능 특강 시점 모의고사 1회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각 지역의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문화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의 문화가 주제로 나오는지 봅시다. 이 유물은 용 모양의 옷기. 용 모양의 옷기 보면 바로 홍산 문화 떠올리셔야죠. 어디죠? 지금 랴오닝 성이죠. 조양 일대. 그러니까 중국 동북부, 동북 지역의 신석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홍상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여러분, 요 토기 떠올리셔야죠. 그죠? 위와 아래가 구멍이 뚫린 요 모양의 토기를 바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1번은 비파형 동감이죠? 우리나라고. 2번은 야요이 시대. 야요이 시대, 일본 야요이 문화의,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 동탁. 청동기입니다. 자, 4번은 은허에서 발견된 유명한 청동 솥이죠. 그래서 5번은 자, 돼지 그림이 그려진 허무드 유적. 중국 남쪽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밑줄 친 황제의 재위식이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어떤 황제 재위식일까 봅시다. 그림은 사실 공부를 좀 했다면 그 텍스트를 안 보고요. 요 그림만 봐도 아셔야 돼요. 말 탄 사람 누구예요? 무제고. 이게 무릎 꿇는 사람. 장건이죠. 그죠? 무제가 흉노를 치기 위한 동맹국을 구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중국 서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맹국을 찾고자 한 거고, 거기에 장건이 용맹이 나서면서 이른바 장건의, 장거리 여행, 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여행이 이루어졌고, 결과 비단길이 개척이 됐던 것이죠. 자, 장건만 보시면 바로 알아야겠죠? 흉노와의 전쟁, 더 많은 힌트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대월지와의 동맹 등이 나옵니다. 결과는 비단길 개척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1번. 한국에서 선종불교가 유행했다. 이건 신라 말이죠. 남할 여초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중국 시박사가 무역을 관장했다. 수능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당대 이후 청태까지 쭉 시박사가 존재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상공국영제 관료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무제 등장이 이전부터 있었고요. 4번 히미코 여왕이 야마타이국을 다스렸다. 이제 기원전 3세기입니다. 기원전 3세기. 그 다음에 5번 남비엣이 베트남에서 멸망했다. 기원전 111년인데요. 연도를 외우기보다도 무제가 중국 중심의 단일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 있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기도 했고 흉노도 북쪽으로 쫓아냈고 그리고 베트남 지역도 침략해서 남벳을 멸망시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밑줄 친 기역, 니은의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오자 유리왕이죠. 유리. 자, 그러자 비류와 온조는 결국 남쪽으로 내려갔죠. 뭘 건설했어요? 백제. 쉽고 그 다음에 원제가 창장강을 건너고 나서 동지를 세웠다. 이거 보면 알 수 있네요. 5호가 북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하북 지역을 점령하고 나라를 건설하면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이 됐죠. 1번 진이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이거 한국하고 관계없는 거죠. 흉노가 초반에 대제국 건설했다. 이제 기원전 3세기입니다. 요 기영님보다 한참 이전의 시기죠. 그런제가 처음 시행된 거는 언제입니까? 중국 전국 시대가 됐죠.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역시 이거보다 한참 이전이 되겠고. 4번. 강남 지역의 농업생산량이 증대되었다. 니은. 그렇죠. 자, 동진이 건설되고 한족들이 피지배층과 지배층을 막론하고 강남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화북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되지 않았던 강남 지역이 크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 이전에 삼국지 시대, 이른바 삼국시대 오나라 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만 본격화되었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봅시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우거왕에 대신해도 우거왕 나오면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 침략으로 망합니다. 기원전 108년. 자, 뒤엔 황제에게 왜 노국왕이 금인을 바쳤어. 왜 노국왕이 공물을 바치고 중국 황제로부터 금인을 받았어. 금으로 된 인장을 받았어. 이거 언제 때예요, 여러분? 이거 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치? 광무제 때죠. 그죠? 57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에서 57년 사이의 일을 고르라는 건데요. 이 연도를 못 외워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죠. 광무제인 거 알면 1번이죠. 25년. 한 고주가 군국제를 시행한 거. 한을 건설하고 나서 이제 군국제라고 하는 것은 군현제와 봉건제의 절충을 통해서 탄생한 제도니까요. 진시황제 분석잉유 단행은 기원전 3세기 진한 순서죠. 아니고 위만이 준항을 몰아낸 건 194년이죠. 그 다음에 5번 견영의 침입 기원전 8세기가 되겠죠. 자, 5번입니다. 가나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역시 수능에서 봤던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죠. 장안 있고 상경이 있고 금성이 있으면 이게 뭐 당하고 신라랑 발해죠. 그지? 해이안표 서 있으니까 이거 해이안 시대죠. 그럼 봅시다. 당에서 나 일본으로 화본공주를 보냈다? 유목민족들한테 보냈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지? 그 다음에 2번. 위와 책봉 관계를 형성했다. 이제 기원전 3세기에 등장한, 기원전 3세기 아니 그냥 3세기에 등장한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일본에서 등장한 이 수많은 소국들의 연맹체가 형성이 됐었고, 그 중에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었던 히미코 여왕이 이끄는 야마타이고, 최초의 통일 정권은 야마토고요. 일본의 그 야마토 정권이고요. 일본 이전에 일본의 이름이 야마토였죠. 태초의 통일 정권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소국들이 등장했고 그 소국들 연합체를 이끌었던 이 히미코 여왕이 다스렸던 야마토이고, 그 다음에 가의 견당사를 파견했다. 맞죠? 헤이안 시대까지 파견했었죠. 헤이안 시대 때 딱 중단했죠. 그리고 헤이안 시대 때부터 당과 신라로부터 이제 전수받은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 문화가 본격적인 고유의 색채를 띠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죠. 국풍문화. 거란과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이 전연의 맹약을 맺은 것은 북송이죠. 북송. 송. 가나 백제를 멸망시켰다. 아니죠. 가하고 이제 여기죠. 신라죠. 당과 신라죠. 자, 그 다음 6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중국에서 불교는 공의 논리를 노장 사상에 무예빗대며 중국인의 심성에 파고들었다.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가 중국에 파고들었다.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사상이나 종교와 결합해서. 그럼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겠죠. 한국에서는 칠성사는 모신 칠성각이 설립됐다. 칠성신은 옛날부터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국에서 아이들의 수명을 늘려주고 풍년을 들게 해주는 신. 네, 불교가 외부 종교인 불교가 어떻게 중국 강국에 스며들게 되었나? 각 북인들에게 예전부터 익숙해왔던 사상 종교와 결합하면서 여기서 생각나는 건 나오지 않은 일본에서 신불스파, 신토와의 결합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7번입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이 사람 이름만 보면 알아요. 쩌능따오. 쩌는 아저씨죠. 왜 쩔었죠? 몽골의 침략을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몽골 제국, 원제국입니다. 원. 16국 시대를 통일했다. 이거 북이죠. 선우 아래, 선우 나오면 뭐예요? 흉노죠. 교초를 발행했다. 야, 답은 요거네요. 그죠? 지폐죠. 교초를 남반해서 원나라 시기에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남북조와 다원적인 외교 관계를 형성했던 것은 고구려고. 자, 맹한 무곡제 나오면 이거 금이죠. 금 여제. 화면이 자꾸 삐뚤어지네. 자, 8번. 지도의 B급진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 저희 변경, 카이펑이라고 하는 힌트가 보이는데요. 사실 요거 안 보고 요거만 봐도 공부했으면 연운 16주인 걸 알아야죠. 연운 16주. 연운 16주가 어떤 땅입니까? 중국이 당 멸망 이후 5대 19 절도사들의
대두로 인해서 5대 십국의 분열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자, 이미 거란이 중국 동북 쪽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5대 십국의 혼란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연운 16조를 가져가게 돼요. 전쟁으로 빼앗아간 건 아니고요.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대 십국의 혼란을 송나라가 통일하자 이 송이 원래 중국의 영향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연운 16조를 거란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끝없이 전쟁을 했죠. 언제까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연의 맹약을 치르기 전까지. 자, 그러면 연운 16조에 대한 탐구 활동, 3번이죠. 자, 1번. 효문제가 천도한 지역은 평성에서 러양이었죠. 통신사가 파견된 지역, 일본. 자, 서희가 외교난판을 획득한 지역은 강동 6주고요. 장보고, 완도, 청해진이죠.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승려였던 후지와라 세이카, 주의가 집대성한 성리학이죠. 세이카, 강항,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이 계보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지? 강항으로부터 승리했던 후지와라 세이카가 성리학을 전수받고 사서오경 외훈, 사서오경을 일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글이란 뜻이죠. 답은 1번. 만건당에서 학문의 연구한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재현이고요. 만건당은 고려의 왕이었던 충선왕이 설립했던 학당이죠. 여기서 고려학자와 원학자 간의 교류가 있었고요. 고사기 전 놀러 나갔는데 못 또 오겠어? 못 또 우리 놀이 나가죠. 백독통서원 하면 주희가 되겠고, 다이오 율령 701년 일본에서 이 당나라에서 유학한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당의 율령 체제를 수용해서 중앙 집권 체제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다이카기신과 그 이후에 다이오 율령의 반포가 되겠습니다. 미안, 화면이 놓쳤다. 백록동서원, 고사기전, 다이오 율령, 그렇죠? 10번. 가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 가 과정, 임진왜란이죠. 왜? 바로 뒤에 사야가 나오잖아. 사야가 잘 몰라? 선조께서. 결정적인 뜻잖아요. 그지? 임진왜란. 선조 나오면 임진왜란이죠. 선조, 전쟁하면 임진왜란이죠. 그지? 자, 그러면 임진왜란의 영향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탕구트 쪽이 서화를 건국했다. 이건 11세기인데 한참 이전이죠. 임진왜란이 1592년에서 98년까지니까 7년간이었죠. 하나 정책이 수립됐다. 효문제 때죠. 한참 이전이고, 가마쿠라의 막부 정권이 수립된 건 12세기 한참 이전이고,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가 발전했다. 네, 맞죠. 이때 전쟁 때 일본이 수많은 조선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죠. 노비로 삼거나 기술 있는 사람들, 뭐 성리학을 공부하는 양반, 강한 같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도공들은 나름대로의 대우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 수용과 도자기 문화를 수용해서 일본 문화가 임진왜란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승리했던 유정이 쇠한사로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주단으로 파견됐다라는 건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원에서 생목인들이 제정 업무를 한다니까. 원은 13에서 14세기죠. 자, 미주신 이곳의 역사에 대한 탐구활동 읽어봅시다. 나하시, 이거 모르겠죠. 미나토가와인, 몰라도 여러분, 이거 일본 이름이잖아요. 그지? 그럼 일본에 대한 이야기야? 일본에 대한 이야기야?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도 어디일까? 이것은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곳, 본국으로부터 지민들이 집단 자결을 강요당했다. 당시 여러분, 일본의 왕이었던 히로히토의 명령이었죠. 수많은 오키나와인들이 오키나와 전투, 이제 일본이 마지막으로 일본 본토를 침략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어요. 근데 오키나와 전투에서 최대한 미군들에게 피해를 안겨줘야 미군의 본토 침략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일본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일제의 명령에 의해서 오키나와인들이 집단 자결을 강요당하고 희생당했죠. 그래서 결국 성공했잖아요. 미국은 일본 본토, 이른바 일본 본토를 침략하는 몰락작전을 전개한다면 수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원폭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게 되죠. 자, 1번 경강상인의 활동 중심지 한강이죠. 외관이 설치했던 곳, 부산포, 제포, 연포. 위럽상인이 공행과 무역했던 쪽 광저우죠. 광저우. 반청 활동을 벌인 정씨 세력의 근거지. 정성공 세력 타이완. 자, 답은 5번이겠네요.
해금 정책으로 중개무역이 발달하는 곳, 류크, 오키나와죠. 물론 해금 정책을 포기한 이후 류크가 예전만큼 중개무역을 중심지로 성장하지 못했죠. 기능하지 못했죠. 미추진 이 왕조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홍무몽 나왔잖아요. 청이죠. 청. 자, 돌궐에 시작하는 중국의 화봉공주 당나라 때죠. 다이카 계신 7세기 가맙 무로마치와 명나라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거란의 세패를 보낼 준비를 하는 중국인 관리, 북송의 관리죠.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네덜란드인, 네, 에도막부죠. 그지? 에도막부, 중국은 청, 그리고 조선은 한반도는 조선이고요. 봅시다. 13번. 가학문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청대 이것은 경세학을 중시해서 초기학문과는 다르게 고전의 자구뿐 아니라 원문 자체의 진위를 밝히는 것. 자, 그래서 금속문이 광범위하게 수집됐고 이 고증학이죠. 고증학. 우리나라에서도 고증학이 실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죠. 조선에서 대표적인 고증학자로 유명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죠. 금속문. 여러분 김정희가 북한산에 있는 진흥안 순수비를 조사해서 그게 진흥안과 관련된 사실임을 밝혔죠. 금속과학록을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고증학이 발달한 것은 청나라의 사상통제와 관련이 있죠. 이 한족의 중화사상을 탄압하기 위해서 기존의 한족 도서를 총수집해서 망라했죠. 사고전서의 편찬인데 이 사고전서의 편찬의 목적은 두 가지죠. 이제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쭈구리가 될 것 같았던 한족 학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작업을 준 거죠. 국가주도의 편찬사업을 맡긴 거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기존의 중국 서적에 있었던 중화사상을 색출해내고 그러한 서적을 없애기 위함이었죠. 예, 여러분 이게 청나라 조정 입장에서는 요 회유와 통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 이른바 사고전서의 편찬이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사서집주의 지필에 영향을 주었다. 사서집주는 주의가 저술한 거고 스키타 겐파쿠 하면 해체신서, 난학, 정제도의 학파 형성, 양명학이죠. 강화학파. 소론들이 요 양명학 연구에 주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에도막부 말기 조낭운동 사상의 기반이 된 것 국학이죠. 국학. 못돌이 놀이나가. 자,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출생 몰라. 바오딩 어려워. 사실 저 같은 사람이야 바오딩 군가락고 보면 바로 알겠습니다만 신해영명 여기까지도 어렵죠. 근데 여기서부터 힌트가 나와요. 황토 군관학교 교장 어렵죠? 하지만 2차 국공업작 단행과 타이완으로 이동을 보시면 장제 쓰인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남순강화를 발표했다. 덩샤오핑이죠. 남순강화는 어떤 거? 중국 남쪽 지역을 덩샤오핑이 돌아보면서 야, 우리 중국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해야 돼 라고 밝혔던 사건이죠. 2번 군벌 타도를 위한 북벌을 단행했다. 그렇죠. 국민혁명이죠. 국민혁명을 통해서 북벌을 완수했죠. 물론 기존의 군벌 정권과의 타협이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자, 3번 인민공사 조직 대장정 첨부 마오쩌둥 이야기고요. 5번 의열단의 합류. 너무 많은데 의열단에 합류한 사람들, 의열단원들 이야기가 되겠죠. 박지혁, 나석주 등등, 김상옥 등등. 15번 미추진 회의의 결과 1차 세계대전 이후 회의. 그럼 이거 워싱턴 해군 군축회담 아니냐? 워싱턴 회의죠. 그냥 일반적으로 열강들이 이를 저지하고 중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이 회의가 열렸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워싱턴 해군 군축회담의 주된 목적은 각국의 해군 군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 주된 과제였고요. 중국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은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에서 마치 여러분 아무래도 이 과목 특성상 마치 중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주된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반대였습니다. 자, 1번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을 중국에 반환하게 됐죠. 그쵸. 원래는 일본이 중국에게 21개조 요구를 했었다가 이게 이제 수용이 됐다가 중국인들의 전면적인 저항 그리고 중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것으로 우려한 강대국의 이 생각이 결국 겹쳐지면서
마침내 21개조 요구가 대부분 거부됐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통감부 설치, 을사늑약. 리순과 다덴을 넘겨받게 된 것은 러일 전쟁의 결과죠. 그 다음에 4번 중국은 내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처음 허용하게 되었다. 신축조약을 계기로죠. 신축조약은 왜 체결됐죠? 수능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그지? 의아단 운동을 계기로.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이 만주를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한 것.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랴오동만으로 점유하게 되자 결국 삼국 간섭을 통해서 러시아가 태클을 걸었죠. 그 결과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04년에 러일 전쟁으로 터지게 된 거고요. 16번 가나가 공포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 천황이 통치한다. 이거 보면 바로 1889 일본 제국 헌법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대청 황제가 나오죠. 대청 제국을 통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1908년의 흠정헌법이 되겠고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신축조약 체결 이후 청나라가 진짜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결국 이 중국에서 광서신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운동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 광서신정이 결국 추진되면서 상당한 개혁이잖아요. 상당한 자금이 필요로 했던 청나라 정부가 결국 자금 마련을 위해서 철도 국유화 조치를 반포하고 이게 신해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요거에서 하나만 더 하면 뭐겠어요? 일본과 중국에서의 이 강력한 군주 중심의 헌법이 반포됐어. 한국에 똑같은 게 하나 있었죠. 대한국제. 하필 또 시기가 딱 이 사이 정답이죠. 1899년.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 수립하고 그리고 이 황제 중심이 아닌 민족 중심의 근대국가 설립을 표방했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누구 건지를 보여주마 하고 선포한 게 대한국제였죠. 1차 사이공 조약 1862년 프랑스가 베트남 지역을 침략하면서 결국 사이공 조약이 2차 사이공 조약이 체결이 됐었죠.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연이 설치된 건 1879년이고요. 홍수전 태평천국 운동 51년부터입니다. 임칙서 이 아페 전쟁의 계기를 마련했죠.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아페 전쟁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1840년. 17번 가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봉창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야? 도쿄죠. 이게 너무 쉽다. 그지? 아주 아치네. 맞아요. 도쿄가 본부였어요. 자, 그러면 경사대학당. 이 베이징에 있었던 겁니다. 청나라 때. 근대학문을 교육하고자 설립한 거고요. 강화도 지역에 따라 개항한 곳. 이 인천하고 부산하고 나머지 두 곳이었죠. 나중에 원산하고 인천이 됐고요.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재판이라고 하는 것 3번이죠. 난징조약으로 영국에 할양된 곳은 홍콩이었고 일본으로 최초의 일간지가 발행된 곳 요코하마였습니다. 근대문물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곳이죠. 자, 18번 가에 들어갈 답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루고우차오 사건 하면 바로 중일전쟁 떠올리셔야 되죠.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했다라는 거에서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 중일전쟁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대응. 자, 여러분 임시정부가 결국 1차 상하이 사변, 일본이 만주 사변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상하이를 침략했던 1차 상하이 사변이 일으켰고, 그에 따라 결국 상하이가 일본에 함락되면서 더 이상 상하이에서 머물기 어렵게 된 임시정부가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충칭에 1940년에 정착을 하고 중국 국민당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자, 조선의용대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중국 본토에서 결성된 한국인 최초의 무장투쟁단체죠. 38년 한코우에서 조직이 됐고요. 종북 항일연구는 만주 지역이에요. 1936년이 되겠고 중일전쟁 이전이죠. 그러니까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이 결성된 것은 만주사변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밀주진 전쟁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미국 내 반전운동. 미국 내 반전운동 하면 뭐밖에 안 떠올라? 베트남전이죠. 흑인 민권운동. 맞아요. 이때 흑인 민권운동이 있었던 시기예요. 지금처럼. 뭐 존슨 정권. 예. 존슨 대통령이었고 구정대공세. 더 뭐 볼 필요도 없죠. 통킹마 사건. 아주 힌트를 무지막지하게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가 1964년에서 73년까지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시기가 되겠죠. 5.18 민주운동 80년이니까 아니고, 합병법 1984 아니고, 문화대혁명 66년에서 76년. 네, 이게 정답이네요. 마오쩌둥이 요 대약진운동에 대한 실패를 결국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대약진운동에 대해서 실패를 묻는 여러 중국의 관료들을 탄압하고 제압하고 결국 마오쩌둥이 1인 독재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벌였던 작업, 문화대혁명이 되겠죠. 뭐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자본주의 요소를 철저하게 박살낸다라는 걸 내세웠지만 사실상 마오쩌둥에게 반발하는 세력을 박살낸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비자민한 연립정권이 구성된 것, 55년 체제가 무너진 건 93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민진당과 중국 국민당 간의 대립이 계속 지속되었다. 80년대 후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0번 마지막이죠. 자, 가 국가의 정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가오슝 나왔죠. 그냥 타이완이에요. 가오슝 나왔죠. 근데 좀 어려워. 밑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천수이비엔이 나오죠. 천수이비엔. 여러분, 2차 국공합작 결련 이후 중국 국공내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결국 패배한 장제스가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타이완으로 망명을 하죠. 타이완으로 망명해서 망명정부를 세워요. 그리고 국민당이 독재를 합니다. 독재를 해요. 언제까지? 우리나라 비슷한 면이 있어요. 1987년에 87년 국민당 정부가 마침내 민주화 선언을 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 수립 이후 거의 뭐 40년간 이어졌던 계엄령을 이때 해제해요. 그래서 총통 직선제 도입하죠. 그 이전까지는 장제스와 장제스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물려받았어요. 지금의 북한처럼. 네, 1번 3대 세습은 북한이죠. 장면 내각의 붕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건 뭐죠? 1987, 우리랑 똑같잖아, 그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고 이라크군 체계소련군 GHQ,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뭐야? 1번 미국의 미군정식이죠. 1번 미군정식.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